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NCS 건설안전관리 제3강 건설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단위 18강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건설 관련 안전보건교육입니다. 지난 시간에 건설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건설공사 특성 분석에 대하여 공부하였고요. 이번 시간에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은 총 4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을 계획하기, 교육을 준비하기, 교육을 실시하기, 교육 성과를 분석하기로 단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 단계별 관련 법규에 대한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은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기획을 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통하여 인허가 및 조달, 계약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건설공사를 시공을 하고 운영 및 유지 보수 단계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안전과 관계된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충분하게 학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운영 및 유지 보수 단계에서는 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틈틈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전관리 법령 체계에 대한 아래와 같은 3단 비교입니다. 건설공사 과정의 중심을 둔 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관을 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공사 과정에 중심을 두고 있고 국토교통부와 시설안전공단이 주관을 하고 시공 중에 목적물의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은 공사 결과에 대한 중심이고 국토교통부와 시설안전공단이 주관을 하고 시설물의 공용 중의 안전 상태를 확인 및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 1장 안전보건교육 계획하기입니다.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의 연간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되겠고요. 취약 시에 안전교육 및 일간, 주간, 월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교육 내용은 반드시 준수를 하여야 하겠는데요. 근로자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이렇게 총 5가지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교육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전보건교육을 계획하기에 앞서서 안전보건조직에 대한 명칭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상 다소 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명칭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부서장과 조장, 반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근로자가 위해 위험 상황에 노출되었을 시 즉각적인 대처를 지시하고 통제 또는 보완을 하는 사람들로서 관리 감독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원도급사와 협력사의 소장님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되는데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중에서 원도급사 소장님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를 통하여 공사 진행 단계별 위험 유해 사항들에 대한 대처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별도로 선임되어서 전체적인 지도와 좋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는 시공 및 안전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안전관리 책임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공사 분야별 건축, 토목, 기계, 설비 등 공사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안전관리 담당자입니다.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안전관리 담당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로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전보건교육 계획하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사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가나다라마와 같이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정기교육은 현장에서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로서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적색으로 표시된 매분기 6시간 이상, 매월로 기준으로 하면 2시간 이상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직접 지휘 및 감독하는 자인 관리감독자도 연간 16시간 이상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채용시 교육은 일용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작업 내용 변경 시에 일용 근로자도 1시간 이상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별교육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되겠는데요. 별표 5의 제1호 라목 각 호에 40가지의 작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번째를 제외한 1번부터 39번까지의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는 2시간 이상, 40번째 타워 크레인의 신호를 맡고 있는 일용 근로자는 8시간 이상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교육 40가지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 A, B를 제외한 근로자들은 16시간 이상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최초 4시간 이상, 그 이후에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 근로자가 보통 현장 투입 전에 교육 이수증을 지참하고 와서 현장에서 바로 확인 후 현장에 투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2항 관련인데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신규로 6시간 이상을 교육을 하고 보수교육도 6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신규 교육을 34시간 이상 받고 보수교육은 24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도 34시간 이상 신규 교육과 24시간 이상 보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학습 2장 안전보건 교육 준비하기입니다. 안전보건 교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참조를 하시면 그 홈페이지 안에 교육 대상자별 적합한 교육 자료와 재해 사례 분석, 또 선진 안전기법, 분기별, 반기별, 연도별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틈틈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셔서 각종 자료나 필요한 사항들을 다운을 받아서 현장에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회 2번에 보시면 교육훈련 방법으로 강의법, 문답법, 토의법, 브레인스토밍 등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강의법이 안전관리자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설명을 해서 해당 현장에 대한 내용들을 주지시키고 안전수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 3장입니다.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기입니다. 앞에서 말한 교육을 계획을 하고 교육 자료를 준비해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3번 법적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교육 대상자와 적정 시간 및 교육 횟수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있는 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에 따르면 특별교육 대상 작업 40가지 중에서 25번째의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및 해체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 작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목공이 투입을 하게 되면 이는 특별교육 대상자로서 특별교육 실시 및 교육 내용, 교육 시간은 16시간 이상을 반드시 교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동바리의 조립 방법 및 작업 절차, 조립 재료의 지급 방법 및 설치 기준,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기타 그 밖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들을 전부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학습 4장 안전보건교육 성과분석 실시하기입니다. 교육계획 대비 성과분석 재발생과 연계하여 부족한 교육 대상을 선발을 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교육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현장 점검 시 근로자들이 얼마나 안전수칙을 미준수하고 있는지, 또한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횟수가 얼마나 지속되고 아니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확인하여 부족한 교육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육을 재차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서 제3장 건설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보았습니다. 안전보건 교육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교육을 준비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성과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